죄송합니다.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비상시국입니다. 그러한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임명권을 국회에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비상시국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분노와 불안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엊그제 100만 촛불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국민 앞에 서서 검찰 수사도 특검 수사도 받겠다.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제가 검찰 수사 받으러 가면서 내 수사를 어떤 검사가 해주라 지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지만은 대통령 자신을 조사하는 사람을 지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탈당했다고 하면은 새누리당에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19대 국회 제가 원내대표였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한구 의원이었습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 때, 즉 이명박 대통령이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통령 자신이 자기 아들이 자기 부인이 수사를 받는데 특검을 임명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국민적 합의로 제가 요구를 해서 야당에서 추천한, 그래서 이광범 특검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스스로 검찰 특검 수사 받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누구한테 조사받겠다. 이거 임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국민적 합의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헌정종단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토를 달고 이유를 제기하는 것은 아직도 대통령이 하신 일, 국민 정서를 모른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말 할 때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런 말 할 때입니까?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야 3당이 합의를 해서 법안을 만들었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잘못하면은 촛불이 우리 국회로 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야가 합의한 대로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대통령마저도 헌법에 보장된 총리 권한, 임명 권한을 국회에다 의뢰하는 이 상태에서 이 법안이 우리 법사위에서 국민의 요구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야 합의대로 과거 선례도 있기 때문에 원안 통과가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바라는 법사위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당 박지원입니다. 배상래 홍보수석 좀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제 임명된 거 축하드립니다. 가장 프레시한 입장이 있고 또 언론계 출신이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해 보세요. 네.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나라냐?
하는 국민 여론을 밖에 있을 때 들어보셨어요? 예, 물론 듣고 있고. 네, 됐습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지금 국민의 민심은 하야, 탄핵, 촛불을 태우고 있는데 헌정 중단 사태를 원하시지는 않겠죠? 물론입니다. 지금 야당과 일부 야당과 네. 시민단체, 국민, 학생들은 결국 하야, 탄핵을 주장하고 있고 네. 또 일부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헌정 중단 이런 것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 사태 국면을 대통령과 함께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하는 두 세력이 상존하는 것 알고 계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네. 자, 하나 물어봅시다. 네. 김병준 총리 임명.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동주역의 한 사람인 최순실은 오늘 구속됩니다. 네. 그리고 안종범 수석은 지금까지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최순실도 몰랐다고 했는데 이제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 네. 이렇게 하고 오늘 검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정부로서는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아플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총리를 야당에서 그렇게 또 여당에서도 거국내각을 하자고 했는데 한마디 소통 없이 야당을 깡그리 무시한 채 총리를 임명할 수 한 것은 일부 개각을 한 것은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홍보수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 이틀째 이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대통령께서 하셨다. 상당히 고민하신 됐습니다. 그런 결과로 됐어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호실 차장 들어가세요. 네. 지금 최순실이 청와대를 11문 제가 5년 있었잖아요. 네. 경호실이 그렇게 정직하게 발표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믿겠어요? 제가 청와대 5년 있을 때도 제 차를 남바만 보면은 제가 타고 있으면 저도 옆에 태워가지고 많이 들어갔어요. 인정 안 하세요? 인가된 차량에 대해서는 인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청와대 행정관이 네. 최순실 태워가 들어갔다. 네. 네. 우리가 그렇게 경호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거 없다. 이래서 되겠어요? 솔직하지 않잖아요. 의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려도 자, 이렇게 합니다. 11문은 정문이고 저도 그러한 특정 인사를 대통령께서 강원영 목사님이나 김수환 추기경님, 박권상 KBS 사장님 전부 제 차 태워가지고요. 쭉 들어가요. 11문. 저한테 제거 안 해요. 제거 안 해요. 경호실에서. 그래가지고 관저에 있는 문이 인수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수문을 열어놔요. 제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양쪽에 경호실 서 있지 않습니까? 네. 쭉 들어가서 거실 앞에 딱 서면은 문 열고 그 손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안방에 있는 거실에 있는 비서 한두 명만 그 사람이 출입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 주지. 왜 그렇게 비겁하게 우리가 전부 점검하고 인적 상황 한다. 이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걸 밝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 와중에 장관 때 이거 반대하셨는데 안 하셨는데 한일 군사 정보 협정 꼭 계셔야 됩니다. 2012년과 16년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12년과 2016
이게 일본의 우경화, 자이대, 아베 정권의 변화, 우리 민족의 자존심, 독도, 위안부 이러한 것은 고려 아닙니까?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건 얻는 것이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 가지고 판단하십시오. 아닙니다. 이건 국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정리해 주시죠, 대표님. 이번에 미국 갔다 오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책임자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은 선제 타격을 논의하러 갔다는데 그 사실이에요?